정말 싸우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고 있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떠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국군포로 한 명도 없다고 해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는 어르신들에게 명예회복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6.25 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7일에 열렸습니다. 자, 국군 포로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를 펼치고 있는 박선영 사단법인 이사장 물망초 이사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뉴스로도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국군 포로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역사가 오래죠. 사실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북한하고 김정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나서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미국 재산을 막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4년, 3년, 7년, 아이고, 7년을 이렇게 허송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2020년 7월 7일에 승소를 했어요. 그때는 어르신 두 분이 하셨는데 그 승소하고 나서 2달 후에 2020년 9월에 5분의 어르신이 북한하고 김정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만 3년, 그러니까요. 31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은 4년 만에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재판부가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북한이나 북한의 최고 통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법이론적으로 보면 재판을 하려면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나. 헌법이나 우리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이제 무력으로 점령한 이런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독립된 국가로 주권 국가로 인정을 국제법상으로는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재판부가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비굴한 거였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탄탄하게 소장을 다 썼습니다. 이게 국내법적으로는 이렇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이렇고 이 범죄는 국내법에 위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약은 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된 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북한과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유엔에서 나온 것들, ICC의 판례들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냈거든요. 그런데도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재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4년 만에 1차 재판은 승소로 끝났어요. 승소로.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재판부가 3번이 바뀌고 지금 4번째 재판부가 들어오도록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아예 이 사건을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헌법이 분명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 국가라는 거는 이쪽이 자유민주 국가면 여기는 법치 국가 원리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 국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예요. 그런데 4년 가까이 되도록 3년이 횟수로 3년이 지나가도록 아예
공시송달도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공시송달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북한은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당신 피소됐어 하고 이 우편물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못 보낸다 하는 그런 의사 표시가 1차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못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시송달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강앵커님이나 저보다 북한이 우리 언론을 더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시송달을 하면 다 안다. 이미 우리가 제소한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공시송달해라. 그건 국내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앵커님 댁 주소 모르면 공시송달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렇게 예. 공시를 하면 돼. 널리 알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전달이 되고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는 제도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서랍 속에서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가 누차 재판부 바뀔 때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빨리 공시송달 해주세요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첫 재판 열면서 공시송달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2번을 재판을 해야 돼요. 공시송달을 하면 그 충분한 알 수 있는 시기를 줘야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저께 한 번 하고 5월 1일 날 또 그거는 의미 없는 재판을 예.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2020년이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론 이건 뭐 다른 거긴 하지만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이 판결이 이제 났었고, 근데 이제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재판부가 이거를 아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고 묵혀두고만 있었다. 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앞뒤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재판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4년 동안 3년 동안 한 7년을 재판을 안 했으니까 예. 그거 외에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재판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판사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하고 판사의 다른 점이 이제 검사는 동일체 원칙이지만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판사 한 분의 의지가 작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 판사분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신 분이냐 아니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에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고 대법원장은 그대로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또 중요한 거는 유엔에서 이미 2021년부터 북한 결의안에 전부 이 국군 포로 국군 포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계속해서 유엔은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만 마이동풍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유엔에서 국제기구에서 3년 연속 그렇게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재판장께서 좀 제대로 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권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3년, 4년 가까이 재판이 늘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5분이 재판을 신청하셨는데 3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3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 돌아가신 한 분은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정말 당신들 하신 말씀이 나는 돈 몇 천만 원 이거 내가 이제 돈 몇 천만 원 있다고 그걸 뭐 하겠냐. 사과받고 싶고 그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그 재판부가 승소를 해줌으로써 돈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승소했다는 것으로 당신의 일생을 보상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103세 분 한 분 돌아가시고 94세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아이고, 예. 91세 분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제일 어리신 2분이 남아 계시고 돌아가신 3분의
가족들이 이제 승계를 했죠. 원고 지위를 승계를 해서 5분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피눈물 흘린 평생이지요. 예. 네. 그러니까요. 끝으로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에서 호국 보훈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국군 포로도 이제 초청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살아계신 국군 포로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대통령께서 초대하셨던 취임식에 초대하셨던 3분 가운데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벌써 1년이 다가오잖아요. 예. 돌아가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호국 보훈에 대한 남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곧 6월 현충일도 그렇죠. 돌아오고 6.25도 돌아오고 정전협정일도 돌아오는데 그런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좀 옆자리에 앉히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명예회복과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부정되어 온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기도 하잖아요. 손을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은 국립현충원에 묻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 국립현충원에 매장 좀 시켜달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언제 그렇게 많이 돌아오시게 됐는지 아세요? 80분인데 예.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98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 탈북 국군 하고, 포로로 예. 스스로 탈북을 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두만강 건너서 그 시기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김정일하고 악수하고 왔을 때 예. 남북 정상회담하러 평양에 왔을 때 그다음에 이인모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인모라고 비전양 장기수 예.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또 돌아온다고 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선전선동을 많이 합니까? 그랬을 때 이 탄광 지역에 다 몰려서 강제 수용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국군 포로 분들은 우리도 비전양 장기수들이 돌아오는 수만큼 우리도 최소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우리를 최소한 몇 명은 데리고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돌아간 거예요. 국군 포로의 국자도 떼지 않고 돌아간 거예요. 그 풍산개만 데리고. 예.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구해주기를 대한민국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나이에 더 얼마나 살겠냐. 가다가 죽어도 죽은 몸, 여기서 죽어도 죽은 몸. 예. 부모님 계시고 조국이 있는 대한민국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내 소원이다 해서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오신 그때 거야. 많이 그 노구로. 하셨군요. 그때 집단적으로 많이 예.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마지막 꿈인 국립현충원 땅에 좀 묻힐 수 있게 동작동에 서울에 묻힐 수 있게 좀 TV조선에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이분들의 심리적 보상, 명예회복,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 국군 포로 일은.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좀 여기까지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